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라고 송화버섯과 참송이 버섯을 아는 분이 보내오셨습니다. 구워 먹거나 볶아 먹는 것 외에 오늘은 이 버섯들로 장아찌를 비롯해서 몇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버섯들은 물에 씻으면 영양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닦아내고 밑둥을 손질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남은 밑둥들은 잘 말려두었다가 요리할 때 육수용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먼저 송화버섯인데요. 송화버섯은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의 장점만을 모아 놓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자연산 송이버섯의 풍부한 향과 식감이 쫄깃한 표고버섯이 만나서 맛과 향, 그리고 영양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혈관에 좋아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내 독소와 노폐물 같은 유해 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등 효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송이 버섯인데요. 모양이나 육질, 향이 자연산 버섯과 유사하지만 재배 기간이 길고 또 까다로워서 가격이 조금 사악한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건강이나 당뇨, 항염증, 항암, 뼈 건강 등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아서 간장 장아찌나 다른 요리들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송이 버섯은 송화버섯보다 손질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각 부분이 끈적거려서 깨끗이 닦아내어야 하고요. 줄기 역시 찢어진 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들을 잘 털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손질이 끝난 버섯들을 잘게 찢거나 썰어야 하는데요. 육질이 단단한 참송이 버섯은 칼보다 찢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골절 이후에 아직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칼을 사용하고 있고요. 참송이 버섯은 송이버섯처럼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드물게 일부 체질에서 버섯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송화버섯은 참송이 버섯보다 육질이 단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송화버섯 역시 생으로 섭취가 가능한데 칼로 한번 자른 뒤에 손으로 찢어서 소금과 참기름을 섞어서 만든 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손질이 끝난 버섯들은 분류를 해서 각각의 그릇에 담아 뒀습니다. 장아찌를 담기 위해서 몇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육수를 끓여서 그 물에 간장물을 만들 건데요. 말려둔 양파 껍질 그리고 역시 말려두었던 마늘 껍질을 첨가하고요. 말려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표고버섯도 넣습니다. 올가을에 새로 만들어 놓은 밤 껍질도 넣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채취했던 아까시 제목 버섯으로도 부르는 장수버섯, 말려둔 둥글레도 넣고 육수를 끓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구수한 맛과 감칠맛을 내는데요. 요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김치, 국물 육수나 찌개 요리, 또 찜 요리 등에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재료들입니다. 육수가 충분히 달여지도록 불 조절을 하면서 끓이고 있고요. 육수가 끓는 동안 또 다른 불에는 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이면서 양파, 고추, 마늘과 같은 야채 손질도 같이 합니다. 어떤 요리든 주부들은 가족들이 잘 먹어주면 기분이 좋죠.
저희 집은 아들의 입이 짧아서 생버섯은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송화버섯은 살짝 데쳐 장아찌를 담으려고 합니다. 육수에 그대로 데칠 거기 때문에 우선 송화버섯에 끓는 물을 부어 이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합니다. 그런 뒤에 충분히 재료들의 성분이 우러난 육수의 건더기를 건져내고요. 끓는 물에 샤워한 송화버섯을 살짝 데칩니다. 데칠 때 영양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식감만 바꿔 주었습니다. 육수가 많아서 저녁에 먹을 찌개에 활용을 하려고 조금 드러내 놓았고요. 진간장 2컵, 설탕 1컵, 또 매실액과 매실식초를 각각 1컵씩 넣은 뒤에 육수를 한 번 더 끓입니다. 손질한 청양고추와 양파이고요. 데친 송화버섯과 손질해둔 야채들을 켜켜이 넣어가면서 뜨거운 육수를 붓습니다. 물론 육수의 간은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싱겁다면 굵은 소금을 첨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화버섯과 참송이버섯을 각각 300g씩 준비했고요. 육수는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육수의 간을 보실 때는 처음에 약간 짠맛이 돌아야 나중에 버섯에서 즙이 나와 섞여도 오랫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송이 버섯에 간장물을 붓는데요. 데친 송화버섯보다 간이 조금 더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굵은 소금을 조금 더 첨가했습니다. 역시 뜨거울 때 부어주고요. 양파와 청양고추 등을 버섯과 켜켜이 넣고 간장물을 부은 뒤에 다시 켜켜이 넣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생이어서인지 송이와 표고 향이 솔솔 나는 것이 군침이 도네요. 마지막에는 남은 야채들과 간장물을 모두 붓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내용물이 떠오르지 않게 꾹꾹 눌러가면서 간장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고요. 간장물이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 싶으면 뚜껑을 닫지 말고 실온에서 서너 시간 보관을 한 뒤에 간장물이 모두 식으면 냉장 보관해 두시면서 식사 때 내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버섯 장아찌는 가족들이 좋아해서 반찬으로 즐겨 먹기도 하지만 김밥을 쌀 때나 고기 볶음 요리를 할 때도 활용이 가능해서 자주 해먹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버섯밥을 준비했는데요. 성화버섯과 참송이 버섯을 포함해서 냉동실에 들어있던 자연산 송이버섯도 하나 꺼내 다져 두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에 저녁에 먹으려고 버섯전도 준비하는데요. 각종 버섯과 양파를 먼저 갈고 물과 소금을 조금 넣은 뒤에 부침가루로 반죽을 했습니다. 달군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로 낮춰 굽기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센 불에 구우면 탈수가 있기 때문에 불 조절에 신경을 써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서 누름틀로 꾹꾹 눌러 바짝 익힙니다.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는 중약불을 유지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중강불로 올려서 색깔이나 식감이 살아나게 뒤집어가며 한 번 더 익힙니다. 이렇게 만든 버섯전은 찰떡 파이를 먹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쫄깃거립니다. 버섯 밥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 먹을 일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